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선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가 고스란히 성적표로 나왔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박 기자, 우선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성적표 한번 살펴주시죠. 예,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약 75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 전체 매출 중에서도 특히 이중 관심이 쏠리는 게 반도체가 포함된 디바이스 솔루션, 일명 DS 부문인데 매출은 30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박 기자 얘기처럼 DS 부분이죠. 반도체 포함된 부분.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지난해 4분기에 성과가 좀 괜찮았습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에서는 수요 침체와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고전을 했고요. 또 AI 시장 확대로 수요가 확증했던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선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게 4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뒤에 설명회에서 HBM 개선 상품을 1분기 말부터 양산, 공급할 예정이라며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다는데 때마침 오늘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성능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거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어땠나요?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4분기와 연간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매출이 무려 66조, 영업이익은 23조를 넘겼는데요. 네. 참고로 삼성전자 DS 부문의 지난해 영업이익 15조와 비교해보면 격차가 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특히 SK하이닉스는 4분기 매출 중에 40%가 HBM에서 나왔는데 HBM 매출은 올해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두 회사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거 HBM, 고대역폭 메모리. 지금 이 부분에서 그렇게 난 거죠? 그렇습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을 독점 공급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크게 앞섰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네.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은 미국 CES에서 삼성전자가 HBM 설계를 새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엔비디아 요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HBM을 개발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두 기업의 현 주소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실적으로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넘었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부문, 가전이나 모바일 모든 부문의 영업이익을 합친 6조 5천억 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 이런 표현을 이전 뉴스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위기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뛰고 있는 종합 격투기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메모리 칩 생산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칩 설계 같은 경우에는 퀄컴과 겨루고 있고요. 휴대전화는 애플과 샤오미, 가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LG전자와 맞붙고 있습니다. 네. 여러 종목에서 세계 다수 기업과 겨루고 있는데 이 중 삼성전자의 주력 분야는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와 맞붙는 메모리 분야입니다. 이 주력 분야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으니 상황이 좋을 수는 없는 거고요. 특히 이 와중에 지난 24일 무디스가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등급 자체는 AA2로 유지했지만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 건데 네. 삼성의 AI 칩 분야에서 당분간 낮은 성과를 이어갈 거라 예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주제 이야기해 볼까요? 딥시크. 지금 전 세계 뉴스에서 매우 주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인공지능 모델이 이게 엔비디아의 값비싼 고성능 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엔비디아의 주가는 17%나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딥시크 측이 밝힌 보편 모델 V3의 훈련 비용이 우리 돈으로 80억 원인데 이는 미국 기업 메타가 개발하고 있는 라마3에 투자한 비용의 10%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가성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성능인데 이 본질적인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크게 속도나 정확성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올해 세계 경제를 전망한 IMF 영문 보고서의 한국어 번역과 요약을 챗GPT와 딥시크에 부탁해봤는데요. 네. 문서를 읽고 답변할 때까지 챗GPT는 2초, 딥시크는 3초가 걸렸습니다. 또 언어와 수학 부문에서 정확도 모두
딥시크는 챗GPT보다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줬는데 다만 중국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을 회피하는 등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딥시크가 지금 현재 기존 인공지능 AI의 질서를 어떻게 깰 수 있는 겁니까? 세계가 지금 딥시크에 관심을 갖고 있고 더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가성비 때문입니다. 네. 일단 사용되는 칩이 다릅니다. 미국 AI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H100을 사용하고 있는데 딥시크는 그에 비해서 비교적 저성능인 H800 칩 2천여 개로 보편 모델을 단 2개월 만에 개발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네. 사실 이는 AI 반도체의 대규모 전제로 여겨졌던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비싼 칩을 투입하는 일명 규모의 법칙에 의문을 품게 한 건데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AI 업계에 준 겁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주력 제품으로 삼는 SK하이닉스나 경쟁사인 삼성전자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오늘 아침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10% 급락한 채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는 단기적인 전망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주요 기업 간 AI 경쟁을 부추겨서 AI 인프라 수요가 더욱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박경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